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또한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죠. 어제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반등을 시작으로 다시금 6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의 ATM기의 보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ATM 전세계 17,385대가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ATM 데이터 제공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비트코인 ATM이 전세계 총 17,385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3월 들어서 1,084대의 비트코인 ATM이 추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이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 속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러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 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10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우드의 경우는 기관 포트폴리오의 BTC 2.5에서 6.5% 정도 할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돈나무 언니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는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대표의 경우는 최근 행사에서 10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기관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샤프 지수를 최대화하려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2.5에서 6.5% 정도 비트코인에 할당을 해야 한다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이만큼 할당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소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2천만 원에서 50만 달러, 하나 대략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20만 달러, 50만 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비트코인이 이 가격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가격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번 연도 안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만 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규모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작은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죠. 금해 글로벌 시가총액이 약 12조 달러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채권 시장이 약 200조 달러인데 이와 비교했을 때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이죠.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짧게는 3년 뒤, 길게는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작년 말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적인 규제 또한 현재 발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얼마 전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며 화제가 되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이죠. 캐나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규제기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증권거래위원회 CSA와 투자감독 기구인 IIROC의 경우는 암호화폐 자산거래 플랫폼에 적용되는 증권법규를 공동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증권형 토큰과 암호화폐 계약 거래를 제공하는 CTP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캐나다 규제기관에 완전히 통합될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과 EU 또한 암호화폐 규제 정비를 위해서 협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정비를 위해서 미국과 EU가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EU
이제 금융규제 당국의 경우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규제상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주요한 기관들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미 재무부터 시작해 연준, CFTC, SEC, OCC 등 이제 주요 기관들 모두가 참여한 회의인데요. 주로 6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간단히 보자면 첫 번째로 코로나화로부터의 부흥을 목표로 금융 안정과 이제 리스크 경감, 지속 가능한 금융, 은행, 보험 등 양자 간 연결부터 시작해서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규제 감독상의 협력, 그리고 금융혁신에 관한 향후 전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대책을 중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융혁신 규제 항목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논의 내용을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국제적인 대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서 규제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기관들에서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며 이를 자각을 하고 있죠. 제도, 규제라고 하면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글로벌적인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며 비트코인 ETF가 미 SEC에서 이제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과연 비트코인의 가치가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하면 암호화폐 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국가의 이익으로서 만들 수 있을까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 이에 암호화폐 시장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인도인데요. 오늘은 인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인도에서도 바람이 일는 걸까요?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암호화폐위원회는 정부 디지털 화폐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 CEO 등 업계 관계자로 이루어진 인도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위원회가 정부의 디지털 화폐 금지 조치 관련 건의사항을 골자로 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업계 사람들의 목소리가 뭉치고 있는 것이죠. 위원회가 공개한 규제 프레임워크에는 이제 자금 세탁, 인도 루피 주권 위협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위원회의 경우는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정밀하게 분석한 법규를 채택하길 요구한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외치는 정부의 규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호화폐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인도 정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텐데 글로벌 이제 경제학자들의 경우도 인도가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금지한다면 경제 수준이 10년은 퇴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인도의 정부 또한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인도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나오게 될지 이제 최근 인도의 움직임들을 조금씩 보게 되면 완전한 전면 금지 기조에서 이제는 조금씩 변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미 SEC와의 소송 문제로 매일같이 고통받는 리플사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을 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로의 확장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송금 서비스사의 지분 40%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송금 서비스 업체 트랭글로의 40% 지분 인수 계획, 동남아시아 확장 계획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 서두에서부터 소송 내용이 나오죠. XRP 토큰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사업 확대를 위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아시아 최대 국경 결제 기업 중 하나인 트랭글로를 40%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번 제휴를 통해 XRP를 직접 사용하는 솔루션인 ODL의 서비스 범위를 넓힐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수요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리플사의 또 다른 발표에 의하면 트랭글로의 경우는 지역 내 기존 결제 게이트웨이를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네트워크 내에 새로운 ODL 게이트웨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트랭글로의 CEO 또한 리플과 긴밀히 협력하고 새로운 시장에 ODL을 도입함으로써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 SEC라는 엄청난 국가기관과 소송에 걸렸음에도 이러한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리플사의 솔루션 그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문제는 소송인데 이 소송이 과연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최근 리플사가 SEC에 제출한 문서 일부를 기밀로 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과연 소송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소송이 리플사 쪽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XRP 재상장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XRP 투자자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보 감사 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72포인트로 전날과 동일한 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오고 있지만 2020년 말부터 상승된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으로 탐욕 단계에서 머물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폭 하락이 와도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수익 중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며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으로 대출받지 말고 한 코인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셔서 이제 성장해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서 성장해 있는 본인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마무리하고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38% 이제 상승한 하나 6,600만원대, 이더리움이 7.5% 상승했습니다. 하나 200만원대를 다시 넘었죠. 3위가 바이낸스 코인 3.29% 상승한 31만 5천원대, 리플 XRP가 지금 7위에 있죠. 3.9% 상승한 65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59.1%죠.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